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틀린 것부터 그거 한 개부터 먼저 다 될 때까지 다른 오답은 그냥 킵. 안녕하세요.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.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오답에 대처하는 자세 중에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 태도 3가지. 기억나시죠? 오늘은 궁금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방법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3가지를 먼저 보고요. 더 디테일하게 어떤 학년 학기의 이런 문제,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방법에서 꼭 지켜야 되는 첫 번째, 엄마가 틀린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. 우리 아이가 이거 왜 틀렸을까? 이거 찾아야 돼요. 엄마들은 바쁘기 때문에 일단 해답지를 손에 들고 계속 보면 채점을 하거든요. 틀리면 그냥 쫙쫙 표시하고 넘어가서 붙여. 이렇게 레이저 쏘면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. 근데 채점할 때 처음부터 마음이 얘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? 이런 마음 항상 가져야 돼요. 얘 이거 안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이미 엄마가 머릿속에 우리 아이가 그냥 안 틀리는 게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처음에 스타트한 문제집을 어머님이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. 처음에 선택했던 문제집을 아이 수준에 맞게 잘 선택했으면 많이 틀리는 유형의 아이로 각인되지 않았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엄마의 탓도 있다 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, 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먹고 보면 그 문제를 엄마가 풀어봐야 되고, 그래야 그 오답이 왜 나왔는지가 아실 거예요. 뭐 이게 연산 때문에 틀린 건지, 도무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, 어떻게 풀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, 풀어보면 그 정답과 아이가 쓴 오답의 차이를 보면서 정말 몰라 틀린 건 아닌 거다, 이거 실수다,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,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런 답이 나왔지? 어디서 이런 답이 나왔지? 이렇게 생각을 들면 아이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, 이러는 과정이 오답이 나온 이유기도 하고 그 오답을 우리가 잘 사용해 먹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오답에 대해서 엄마가 풀어봐야 된다. 두 번째, 오답의 이유를 파악해야 된다. 자, 오답의 이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, 문제가 이해가 됐지만 푸는 방법을 몰라서, 문제도 이해가 됐고 푸는 방법 알았는데 계산이 틀려서, 알맞게 다 풀었는데 개수를 쓰라고 했는데 수를 쓰고, 수를 쓰라고 했는데 개수를 써서, 즉 조건을 놓쳐버려서,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. 이거 말고 더 많죠. 뭐 개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많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, 기본에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이 나온 친구들의 오답을 볼 때는 요 4개 정도 안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3번째, 4번째, 즉 계산 실수거나 조건이 기억이 안 나 틀렸다, 그런 것들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. 아직 아이가 어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3 수능 보기 전까지 그 습관을 길러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면서 이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, 그래 이런 실수 지금 잘했다,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신 때 이랬으면 내가 얼마나 더 머리가 아팠겠냐, 이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그런 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너그럽게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제 이해가 안 되는 것과 해결 방법, 이런 것들은 영역이나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하우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각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마지막 3번째, 우리가 방법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똑같은 문제가 몇 번 틀리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. 오답을 보면 한 번 더 해야 되나요? 넘어가도 되나요?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게 비교를 틀린다. 물건 3개짜리 무게 비교를 자꾸 틀려요. 5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넘어가면서 틀리면 뭔가 이해가 안 된 거는 맞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따로 오답 노트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. 유아부터 초등학교 한 3, 4학년까지는 오답 노트를 옮기는 작업까지 엄마가 다 해주셔도 됩니다.
아이한테 옮겨 적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. 그걸 마치 벌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엄마가 옮겨주시고 써서 옮긴다기보다는 그 부분의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파일에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. 어떤 걸 많이 틀렸느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알긴 아는지 이 문제가 나중에 다시 다른 교재 어디에 나오면은 어떻게 풀었는지 체크를 할 것인지 나중에 맞추면 정말 알고 맞춘 건지를 확인을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엄마의 어떤 아이의 정보, 수학 정보, 학습 정보를 기록해 나간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5학년 과정 이상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아이들이 연산도 실수가 많이 나면 많이 문제가 오답으로 보이고 또는 개념이 안 되면은 특별히 그 단원의 문제를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. 그렇게 탁탁탁 보이는 그런 학년 학기에서는 아이한테도 충분히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하고 요 문제는 오답에 옮겨 적어보자, 오답 노트에 옮겨 적어보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아이가 수렴이 가능하지만 유아부터 초등학교 3, 4학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오답 노트에 너무 섣불리 우리 아이를 막 이렇게 돌리시기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유형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고를 진행해 나가서 정답에 도달하게 할 것인지 이런 자료로 사용해 보자는 의미입니다. 이해되시죠? 똑같은 유형 5번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려면 많은 오답을 전부 다 하지 말고요. 가장 최근에 가장 똑같은 유형을 많이 틀린 것부터 그거 한 개부터 먼저 다 될 때까지 다른 오답은 그냥 다시 복습하는 거 킵해놓고 이것만 먼저 개념을 잡아주는 거죠.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계속 오늘은 이거 중요하다 얘기하고 내일은 이거 중요하다 얘기하고 이러면 정리를 하는 방법을 또는 기억하는 방법을 알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오답에 대처하는 자세, 방법에 대한 부분 3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.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첫 번째, 엄마가 문제를 풀어봐요. 오답 문제를. 두 번째, 이유를 찾아놔요. 세 번째, 똑같은 문제가 몇 번 틀리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이 3가지. 요거 먼저 진행해 보시고 그래도 컨트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오답을 너무 많이 틀려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엄사공 카페에 문제 사진 올려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